네, 금요일은 항상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는데요. 여기 연말 특집까지 더해서 지난주에 이어 센터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의상 보고 좀 놀라셨죠? 아유, 멋지십니다. 제가 그래서 센터장님 오면 이걸 망토를 벗으려고 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예. 바로 좀 시장 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저희가 앞서 산타렐레가 그리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연초, 연말 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꾼 건 반도체가 주인공인 것 같거든요. 예. 왜 반도체에 대한 뷰가 이 1년 안에서 몇 개월을 간격으로 바뀌었을까요? 예, 일단 가장 이제 디램 업황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디램의 이제 주요 고객층이 이제 서버를 구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랑 이제 계약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협상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6월 달, 특히 1월 달에는 우리 반도체 주식이 좋았죠. 근데 그때는 사실 좀 너무 좀 급하게 오른 측면이 좀 있었고 6월 말부터는 저희도 이제 4분기부터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디램 가격 협상 태도가 좀 비우호적으로 변할 거라고 저희도 좀 미리 좀 인지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공유를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4분기부터 이제 엄청난 겨울이 올 거다. 그런 이제 시각이 있으면서 주가 감해도 됐고요. 네. 최근에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4분기에도 협상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희는 계속 얘기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공포 분위기를 많이 조정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삼성하이닉스도 4분기 디램 가격 생각보다 덜 빠질 것 같다고 저희들하고도 소통도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마이크론이 실적이 나왔는데 디램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해서도 이제 매출액이 한 2.6% 정도 감소로 예상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내년 1분기 디램 가격도 한 7에서 8%그 정도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이건 겨울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계절의 변화 정도라고 이제 보면서 우리가 너무 강하게 디램 시장을 좀 폄하했구나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기관이든 외국인 투자들이 좀 많이 사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반등했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사실 이 반도체 뷰에 대해서 급격하게 바뀐 건 국내 증권사보다 외국계 증권사인 것 같아요. 겨울이 온다, 찬바람이 분다라는 좀 강한 워딩을 썼다가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또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뷰를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희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네. 이해는 하고 역시 또 여러 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랑 또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팩트가 아니더라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결국 그런 거는 시간이 검증을 합니다. 어차피 1년 뒤에 일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번 4분기야 금방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금방 이제 그 팩트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대만의 그 트렌드포스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또 10월 달에 디램 가격이 급락했다고 그래 발표했는데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리서치 연구기관하고 또 일부 외국계 리서치 하우스에서 공고 분위기를 조성을 했지만 실제 기업들은 그렇게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거는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차원에서 결국 주식시장에는 잘못된 정보가 가장된 정보가 많아서 주가가 급락하면 그것만으로도 그걸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만 하더라도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런 걸 이번에도 한 번 더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래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군들도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좀 공포감이 조성됐던 상황인데 거기에 증권사, 특히 외국계 증권사의 뷰가 바뀌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걱정하고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발을 빼는 외국인의 수급도 영향을 미쳤었는데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연말에는 좋은 성적표를 반도체가 보여줬습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저희는 일단 4분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이 3분기보다 증가할 것 같고요. 네. 삼성은 이제 다른 사업부 때문에 좀 감소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소폭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 1분기죠. 내년 1분기 디램 가격은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는 시점입니다. 한 7에서 8% 이번 4분기 대비 하락을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정도 하락이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 방어력이 생각보다 괜찮고 이익은 줄겠지만 주는 각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완만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 2분기를 시장이 그때부터는 볼 것 같아요. 내년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DDR5 수요가 서버 쪽에서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2분기 디램 가격의 낙폭은
1분기보다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반영되는 이 디램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의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과거에는 디램 고정 가격이 오를 때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작년부터는 디램 가격이 하락을 멈추니까 주가가 작년 11월부터 급등을 했고 이번에는 오히려 디램 가격이 낙폭이 상당히 축소될 때 좀 오르지 않을까, 의미있게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선반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를 역으로 좀 활용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반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계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속도가 늦으면은 뒤따라가는 양상이 연출되는 시장이죠. 시장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투자를 잘 하면서 비메모리 쪽에 또 파일을 늘리려고 합니다. 좀 아쉬웠어요. TSMC와의 격차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으면서 좀 아쉬웠는데 예. 이 비메모리 부분에서의 내년 가장 핫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역시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삼성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양산하는 그 우리 게이트 올라운더라고 하는 MBC 팩이라고 해서 멀티 브릿지 채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정인데요. 네. 그 제품이 이제 내년 6월에 어쨌든 삼성의 AP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최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이제 공개될 때 아마 시장은 삼성 파운드리가 매출액은 뭐 TSMC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향후의 잠재력은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평가하는 시점이 지금 파운드리 업황이 워낙 좋거든요. 내년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보다 최소 한 16% 정도 성장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이 한 14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삼성도 내년도도 그렇고 올 3분기부터 파운드리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을 때 신기술을 공개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좋겠네요. 예, 좋은 실적이 나올 때 좋은 기술을 보여주면 그 좀 주가 재평가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제 인텔 낸드 인수 승인을 중국에서도 완료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 또 중국이 나중에 딴지를 걸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의 인수, 인텔 낸드 부분 인수가 갖고 있는 의미, 시사점은 무엇이죠? 뭐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낸드 시장의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는 네.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라고 보셔야 돼요. 데이터 센터는 결국 하드 디스크를 다 SSD로 바꿀 거고 SSD로 바꿈으로써 전력 소모를 많이 줄일 겁니다. 근데 그 SSD에 있어서 핵심은 낸드 플래시도 중요하지만 비메모리인 컨트롤 IC가 중요하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하이퍼스케일 서버에 들어가는 컨트롤 IC 시장은 삼성전자가 한 시장 점유율이 한 70% 되고요. 그다음에 인텔이 30%고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이 비즈니스를 인수한 거는 하이닉스가 낸드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했다는 관점에서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그렇게 딱 지표로 말씀해 주시니까 SK하이닉스가 없던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 인수로 채울 수 있구나, 기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연말에 또 핫한 종목이 IT 안에서는 LG이노텍. 예. 증권가에서 굉장히 호평이 많이 나오고 뭐 예. LG이노텍,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그룹주의 LG화학은 빼고 예. LG그룹의 상승이 연말에 유독 강했는데 왜 증권가의 탑픽으로 이 종목이 꼽혔을까요? 사실 LG 그룹주들은 보면 이제 계절성이 좀 있고요. LG전자는 특히 뭐 연말에 사서 내년 보통 상반기에 이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맞았는데 이노텍은 원래는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 나올 때쯤 이제 고점 매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이슈들까지 같이 겹쳐진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좋은 거야 당연한 거고 아이폰 13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기적인 실적보다도 이제 애플이 일단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XR 기기 우리가 기존에 이제 보통 헤드만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네. XR 기기를 출시했을 때 이노텍이 관련된 뭐 광학 부품이든 뭐 어쨌든 카메라든 TOF든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면서 또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있을 거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애플카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이노텍이 전장 사업부 쪽이 또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전장 부품 쪽이 이제 두 가지가 다 겹쳐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 주가는 저희가 보더라도 뭐 상당히 좋은 거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LG전자를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연초에 애플카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다가 그대로 하락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노텍은 뭐 그 정도보다는 뭐 좀
그래도 양호한 실적들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때 경험을 봐서 고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계절성을 또 활용하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 꺾일 때 잘 사는 전략이 지금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급하게 쫓아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그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 좋은데 그래도 워낙 계절적인 사이클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이 사이클을 이용해서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도 조언 덧붙여주셨고요. 보내드리기 싫은데 마지막 질문을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내년 IT 섹터에서 주목해볼 이벤트 그리고 그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의 탑픽 종목도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은 제일 큰 게 이제 DDR5가 될 것 같고, 1월 달에 이제 CES에서 인텔하고 AMD가 어떤 식으로 키노트 할지는 좀 주목해야 되지만 어쨌든 양사의 새로운 CPU가 다 DDR5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DDR5에 있어서 이제 주도권이 누가 가져가느냐, 당연히 저희가 봤을 때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기회 요인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파운드리에서 아까 언급드렸던 게이트 올라운드 관련해서 내년에 양산도 하고 실적도 한 단계 레벨을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와 그다음에 DDR5에 다 공통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삼성전자가 유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종가로 8만 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8만 1,000원 위에서 마감을 하면 이제 연중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도 수익이 소폭이지만 수익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 삼성전자 내년에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잘 공부해 보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노근창 센터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